호텔 재벌 성호는 평생을 사람들과 부대끼며 살아오면서 단 하나의 철칙을 터득했다. 누구든지 겉모습과 속마음은 다르다는 것. 그 누구도 예외는 없었다. 정치인들의 가식적인 미소부터 경쟁업체, 회장들의 교활한 악수까지. 그는 수많은 가면들 뒤에 숨은 진짜 얼굴들을 봐왔다. 그런 그가 오늘처럼 당황스러운 적은 드물었다. 아버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외아들 민준이 던진 폭탄 선언의 성호는 커피잔을 든 손을 잠시 멈췄다. 아들의 진지한 표정을 바라보며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누군가? 지연이라는 분이에요. 서울대 경영학과 수석 졸업하시고 현재 대우증권 투자심사팀에서 최연소 임원으로 일하고 계세요. 민준의 목소리에는 설렘이 가득했다. 그의 눈빛만 봐도 얼마나 그녀에게 빠져 있는지 알 수 있었다. 성호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다. 사랑의 눈먼 아들에게 현실적인 조언을 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언제부터 만났니? 6개월 정도요. 대학 동창회에서 만났는데 정말 완벽한 사람이에요. 똑똑하고 아름답고 무엇보다 마음이 따뜻해요. 민준의 열변을 들으며 성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다. 너무 완벽한 사람은 없다. 특히 재벌가의 외아들과 결혼을 앞둔 여성이라면 더더욱. 그래, 한번 만나보자. 언제 시간 되니? 정말요? 이번 주말에 가능하세요? 민준의 얼굴이 환히 밝아졌다. 성우는 아들의 행복한 표정을 바라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과연 이 행복이 오래갈 수 있을까?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다음 챕터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주말이 되자 성호는 호텔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미래의 며느리감을 만났다. 지연은 정말로 흠잡을 데 없는 여성이었다. 키 165cm의 균형 잡힌 몸매에 단정하면서도 우아한 외모. 그리고 무엇보다 지적인 눈빛이 인상적이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저는 이지연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적당히 낮고 차분했다. 악수를 나누는 그녀의 손은 부드러우면서도 적당한 힘이 있었다. 모든 것이 계산된 듯 완벽했다. 식사가 진행되는 동안 지연은 성우의 질문에 막힘없이 대답했다. 가족관계부터 학창시절, 현재 하는 일까지 모든 것이 흠잡을 데 없었다. 그녀는 부모님을 극진히 모시고 있으며 대학 시절에는 봉사활동을 꾸준히 했고 현재도 고아원에 정기적으로 후원을 하고 있다고 했다. 민준이가 정말 좋은 분을 만났네요. 성우가 말하자 지연은 수줍게 미소 지었다. 과찬이세요. 오히려 제가 민준 씨를 만나서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따뜻하고 진실한 사람은 처음 봤거든요. 그녀가 민준을 바라보는 눈빛은 정말 애정이 가득해 보였다. 민준 역시 그녀를 바라보는 시선이 꿀이 뚝뚝 떨어질 것 같았다. 겉으로 보기엔 정말 완벽한 커플이었다. 하지만 성호의 예리한 관찰력은 놓치지 않았다. 지연이 웃을 때마다 눈가에 미세한 긴장이 스치는 것을, 그리고 질문에 답하기 전 찰나의 순간 무언가를 계산하는 듯한 표정을 짓는 것을, 마치 완벽하게 연습된 연기를 보는 것 같았다. 식사를 마치고 커피를 마시는 동안 성호는 조심스럽게 몇 가지 질문을 더 던져봤다. 혹시 우리 민준이의 어떤 점이 가장 좋으신가요? 지연은 잠시 생각하는 듯 하더니 대답했다. 진실함이요. 요즘 세상에 이렇게 순수하고 진실한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따뜻한 마음씨도요. 표준적인 답변이었다. 너무 모범적이고 교과서적인. 결혼 후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요? 일단은 지금 하는 일을 계속하고 싶어요. 하지만 가정도 소중히 하고 싶고요. 시댁 어른들도 잘 모시고 싶습니다. 역시 완벽한 답변이었다. 하지만 그 완벽함이 오히려 성호의 의심을 키웠다.
저녁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성우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지연은 정말로 완벽했다. 너무나 완벽해서 오히려 의심스러울 정도로. 마치 누군가 며느리감의 이상형을 주문 제작한 것 같았다. 아버지, 어떠세요? 지연이 정말 좋은 사람이죠. 조수석에 앉은 민준이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다. 그래, 정말 좋은 사람 같구나. 성우는 겉으로는 만족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는 오랫동안 사업을 해오면서 터득한 직감을 믿었다. 그리고 지금 그의 직감은 강하게 경고하고 있었다. 그날 밤 성우는 서재에서 홀로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도심의 네온사인들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어둠 속을 헤매고 있었다. 너무 완벽하다. 세상에 저렇게 완벽한 사람이 있을까? 그는 지연의 얼굴을 떠올려 봤다. 아름답고 우아한 외모, 지적인 말투, 완벽한 매너. 하지만 그 완벽함 뒤에 무언가 숨겨진 것이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성우는 책상 서랍을 열어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젊은 시절의 자신과 아내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아내는 지연처럼 완벽하지 않았다. 때로는 화도 내고 실수도 하고 어리석은 말도 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진실했다. 그 진실함이 바로 사랑이었다. 민준이도 그런 진실한 사랑을 만났으면 좋겠는데. 성우는 한숨을 내쉬며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할 수 없었다. 아들의 인생이 걸린 문제였으니까. 그는 반드시 지연의 진짜 모습을 확인해야 했다. 그 순간 성우의 머릿속에 하나의 아이디어가 스쳤다. 위험하지만 확실한 방법이었다. 그는 천천히 미소를 지으며 내일 해야 할 일들을 계획하기 시작했다. 지연의 가면을 벗기기 위한 치밀한 계획을. 성우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침대에 누워서도 지연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다. 완벽한 미소, 계산된 듯한 대답들. 그리고 그 모든 것 뒤에 숨겨진 무언가. 새벽 3시가 넘어서야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서재로 향했다. 오래된 서재는 성우만의 피난처였다. 수십 년간 쌓아온 책들과 추억들로 가득한 이곳에서 그는 중요한 결정들을 내려왔다. 오늘도 마찬가지였다. 배우처럼 준비된 모습. 저건 진짜일까? 성우는 혼잣말을 하며 창밖을 바라봤다. 도시의 불빛들이 여전히 깜빡이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었다. 30년 넘게 사업을 해오면서 그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그리고 그 경험이 지금 그에게 경고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성우는 평소보다 일찍 사무실에 출근했다. 그의 오랜 동료이자 친구인 이사 김태수가 커피를 들고 들어왔다. 김태수는 성우와 대학 동창으로 회사 창립 초기부터 함께 해온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다. 회장님, 어젯밤에 못 주무신 것 같은데요. 무슨 일이세요? 김태수의 예리한 관찰력에 성우는 쓴웃음을 지었다. 역시 오래 함께한 사람은 달랐다. 민준이 결혼 이야기 말이야. 아, 그 이지연이라는 분 말씀이시군요. 어떠셨어요? 성우는 잠시 망설였다. 그의 의심을 털어놓기엔 아직 근거가 부족했다. 하지만 김태수라면 다를 수도 있었다. 태수야, 너 보기엔 어떻게 생각해? 솔직히 말씀드리면 김태수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너무 완벽해 보여서 오히려 걱정이 됩니다. 성우의 눈빛이 번뜩였다. 역시 김태수도 같은 생각이었다. 어떤 면에서? 모든 답변이 교과서 같았어요. 마치 면접을 보는 것 같다고 할까요? 그리고 김태수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알아본 바로는 그분의 과거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대학 동창들도 기억하는 사람이 별로 없고 직장에서도 그렇고요. 성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의심이 근거 없는 것만은 아니었다. 회장님, 혹시 너무 급하게 판단하시는 건 아닌지. 김태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민준 도련님이
정말 행복해 하시던데요. 그 말에 성우는 잠시 흔들렸다. 아들의 행복한 얼굴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금세 마음을 다잡았다. 바로 그래서 더 확실하게 해야 하는 거야. 민준이의 인생이 걸린 문제잖아. 좋아요와 구독은 이런 숨막히는 스토리를 계속 만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흥미진진한 전개를 만들어냅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성우는 민준과 함께 식사를 했다. 아들의 얼굴은 여전히 행복으로 빛나고 있었다. 아버지, 지연이가 오늘 저녁에 시간 되시면 다시 뵙고 싶다고 하던데요. 그래? 무슨 일로? 저희가 약혼 날짜를 정하려고 해서요. 아버지께 의견을 구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성우는 속으로 놀랐다. 벌써 약혼 이야기까지 나오다니. 생각보다 일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다. 민준아, 혹시 지연 씨 가족들은 언제 만나볼 수 있을까? 아, 그 부분은 좀 복잡해요. 지연이 부모님이 지방에 계시거든요. 그리고 건강이 좀 안 좋으셔서. 아, 그렇구나. 성우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의심은 더욱 커졌다. 가족들을 만나기 어렵다는 것도 의심스러운 부분 중 하나였다. 오후 내내 성우는 중요한 결정을 고민했다. 그리고 마침내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다. 직접 확인해 보겠다. 그녀의 본 모습을. 저녁이 되자 성우는 다시 지연을 만났다. 이번에는 민준 없이 둘만의 시간이었다. 지연은 여전히 완벽했다. 단정한 정장에 우아한 자세, 예의 바른 말투까지. 회장님, 이렇게 따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야, 우리가 가족이 될 건데 당연한 거지. 성우는 의도적으로 친근하게 말했다. 그리고 지연의 반응을 주의 깊게 관찰했다. 약혼 이야기를 들었는데 언제쯤 생각하고 있니? 민준 씨와 상의해서 3개월 후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요. 너무 급한가요? 아니, 좋은 생각이야. 그런데 혹시 부모님은 언제 뵐 수 있을까? 지연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어두워졌다. 하지만 금세 원래 표정으로 돌아왔다. 죄송해요. 아버지가 작년에 뇌경색으로 쓰러지셔서 아직 회복 중이세요. 어머니도 간병하느라 힘들어 하시고요. 그랬구나. 힘들겠어. 성우는 동정하는 표정을 지었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 김태수의 말이 맞았다. 지연의 과거에 대해 확인할 방법이 많지 않았다. 대화가 계속되는 동안 성우는 여러 가지 질문을 던져봤다. 어린 시절 이야기, 학창 시절의 추억, 친구들과의 관계 등등. 지연은 모든 질문에 막힘없이 대답했지만 성우에게는 뭔가 어색하게 느껴졌다. 마치 미리 준비된 시나리오를 읽는 것 같았다. 지연 씨는 평소에 취미가 뭔가? 독서하고 음악 감상하는 걸 좋아해요. 특히 클래식을 좋아하죠. 어떤 작곡가를 좋아하나? 모차르트랑 쇼팽을 좋아해요. 너무 무난한 답변이었다. 성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물어봤다. 쇼팽의 어떤 곡을 가장 좋아하나? 지연은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다. 하지만 금세 회복했다. 발라드 1번을 좋아해요. 성우는 속으로 씁쓸하게 웃었다. 쇼팽의 가장 유명한 곡 중 하나였다. 클래식을 좋아한다고 하면 누구나 될 수 있는 안전한 답변이었다. 식사를 마치고 지연이 떠난 후 성우는 오랫동안 혼자 앉아 있었다. 그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다. 지연은 정말 완벽했다. 하지만 그 완벽함이 바로 문제였다. 그날 밤 성우는 다시 서재에 홀로 앉았다. 그리고 마침내 중대한 결심을 했다. 아들의 인생이 걸린 일이야. 나는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봐야 한다. 그는 책상 서랍을 열어 한 장의 명함을 꺼냈다.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설 조사업체의 명함이었다. 하지만 곧 그는 명함을 다시 서랍에 넣었다. 남에게 맡기기에는 너무 중요한 일이었다. 직접 해보자.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거야. 성우의 머릿속에 하나의 계획이 떠올랐다. 위험하고 무모해 보이는 계획이었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도 했다.
다음 날 아침, 성우는 김태수를 불렀다. 태수야, 너에게 부탁할 일이 있어. 네, 말씀하세요. 아무도 모르게 해야 하는 일이야. 절대 비밀이어야 해. 김태수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성우의 이런 표정을 보는 것은 오랜만이었다. 저를 믿으세요. 무슨 일이든 도와드리겠습니다. 성우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이제 돌아갈 수 없는 선택을 하려고 했다. 나는 직접 확인해 볼 거야. 지연의 진짜 모습을. 그리고 그녀가 민준이를 진심으로 사랑하는지. 어떻게요? 성우의 입가에 의미심장한 미소가 떠올랐다. 변장하고 우리 호텔의 직원으로 들어갈 거야. 김태수는 깜짝 놀랐다. 호텔 재벌이 직접 변장해서 말단 직원이 되겠다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회장님, 그건 너무 위험해요. 만약 들키면 들키지 않을 거야. 그리고 이것만이 확실한 방법이야. 성우의 결심은 확고했다. 그는 이미 마음을 정했다. 그날 저녁, 성우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다. 60대 중반의 그는 여전히 위풍당당했다. 하지만 곧 그는 전혀 다른 모습이 될 것이었다. 아들을 위해, 진실을 위해. 지연아, 내가 누구든 상관없어. 하지만 내 아들을 속이고 있다면 그건 용서할 수 없어. 성우의 눈빛이 결연하게 빛났다. 이제 위험한 게임이 시작될 참이었다. 성우는 서울 강남의 한 허름한 골목에 자리한 작은 상점 앞에 서 있었다. 간판에는 변신 스튜디오라고 적혀 있었다. 김태수가 어렵게 찾아낸 곳이었다. 정말 확실한 거예요? 문을 열기 전 김태수가 마지막으로 물었다. 그의 얼굴엔 걱정이 가득했다. 이미 결정한 일이야.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은 없어. 성우는 단호하게 말하며 문을 열었다. 좁은 계단을 올라가니 예상보다 넓은 작업실이 나타났다. 벽면에는 온갖 종류의 가발과 분장용품들이 진열되어 있었다. 어서 오세요. 김 사장님이 소개해 주신 분이시죠?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나타났다. 박미경이라고 소개한 그녀는 20년 넘게 영화 드라마 분장을 담당해온 전문가였다. 네, 부탁드립니다. 성우는 간단히 인사했다. 그는 이미 김태수를 통해 상황을 설명해뒀다. 물론 진짜 이유는 말하지 않고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위한 체험이라고 둘러댔다. 60대 중반 남성으로 변신하시는 거죠? 어떤 느낌을 원하세요? 평범한 서민, 호텔에서 일하는 청소부나 벨보이 같은 느낌으로요. 박미경은 고개를 끄덕이며 성우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봤다. 좋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도 이미 연세가 있으시니까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박미경의 손길이 시작되자 성우는 점차 다른 사람이 되어갔다. 먼저 특수 메이크업으로 얼굴에 주름을 더했다. 이마와 눈가, 입가에 깊은 주름이 생기면서 그는 한순간에 10살은 더 늙어 보였다. 이제 피부톤을 바꿔볼게요. 그녀는 성우의 얼굴에 거무스름한 파운데이션을 발랐다. 평소 실내에서 지내는 재벌의 하얀 피부가 햇볕에 그을린 노동자의 피부로 변했다. 눈빛도 바꿔야죠. 특수 렌즈를 끼우자 성우의 날카로운 눈빛이 흐릿하고 피곤해 보이게 변했다. 마치 오랫동안 힘든 일을 해온 사람의 눈빛 같았다. 이제 머리를 해볼게요. 박미경은 성우의 잘 정돈된 머리를 헝클어뜨리고 군데군데 흰머리가 섞인 가발을 씌웠다. 평소 매주 미용실에서 관리받던 깔끔한 헤어스타일이 사라지고 며칠째 씻지 않은 듯한 지저분한 머리가 되었다. 자세도 중요해요. 어깨를 구부리시고 고개를 약간 숙이세요. 그리고 걸을 때도 힘없이 걸으셔야 해요. 성우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호텔 재벌 성우는 사라지고 평범한 노인 하나가 서 있었다. 와, 정말 놀라운데요? 김태수가
감탄사를 연발했다. 그 역시 성우의 변신에 놀란 기색이었다. 이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박미경이 물었다. 박상철. 이제부터 제 이름은 박상철입니다. 성우는 새로운 정체성을 받아들이며 말했다. 박상철. 평범한 이름, 평범한 사람. 다음 날 아침, 박상철로 변신한 성우는 자신의 호텔 직원 입구 앞에 서 있었다. 낡은 유니폼을 입고 초라한 가방을 든 그의 모습은 그 누구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다. 정말 이상한 기분이네. 성우는 자신이 30년 넘게 드나들던 호텔을 처음 보는 사람처럼 바라봤다. 직원용 출입구는 메인 로비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다. 삭막하고 실용적인 공간이었다. 새로 오신 분이세요? 경비실의 젊은 경비원이 성우에게 물었다. 성우는 미리 준비한 서류를 건넸다. 김태수가 인사팀과 조율해서 만든 가짜 신분증과 채용 서류였다. 박상철입니다. 오늘부터 청소팀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성우는 의도적으로 목소리를 낮고 거칠게 만들었다. 평소의 카리스마 넘치는 목소리와는 전혀 달랐다. 아, 네. 여기 출입카드 받으시고요. 청소팀장님이 비일에서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성우는 출입카드를 받아들며 묘한 감정에 휩싸였다. 지난 30년간 그가 최고급 VIP로 드나들던 이 호텔에서 이제 그는 가장 낮은 신분의 직원이 되었다. 지하 1층으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성우는 긴장감을 느꼈다. 마치 첫 직장에 출근하던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다. 하지만 그때와는 목적이 달랐다. 그는 진실을 찾아야 했다. 박상철 씨죠? 저는 청소팀장 이순자입니다. 50대 중반의 여성이 성우를 맞았다. 그녀는 30년 가까이 이 호텔에서 일해온 베테랑이었다. 성우는 그녀의 이름을 알고 있었지만 직접 만나본 것은 처음이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성우는 정중하게 인사했다. 나이가 있으신데 괜찮으실까요? 우리 일이 생각보다 힘들어요. 괜찮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순자는 성우를 데리고 직원 라커룸으로 갔다. 그곳에서 성우는 유니폼을 받았다.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작은 명찰도 함께. 박상철. 성우는 명찰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이 들었다. 이제 그는 정말로 박상철이 되어야 했다. 오늘은 저와 함께 돌아다니면서 일을 배우세요. 내일부터는 혼자서도 할 수 있어야 해요. 이순자의 설명을 들으며 성우는 호텔의 뒷모습을 보게 되었다. 손님들이 보지 못하는 공간들, 직원들의 진짜 모습들, 모든 것이 새로웠다. 저기 보이는 분이 우리 호텔의 VIP예요. 항상 정중하게 인사드려야 해요. 이순자가 가리키는 곳을 보니 지연이 민중과 함께 로비를 걸어가고 있었다. 성우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드디어 그녀를 관찰할 기회가 온 것이다. 저 여자분이 누구예요? 성우는 모르는 척 물었다. 우리 도련님의 약혼녀예요. 정말 예쁘고 착하신 분이죠. 직원들한테도 항상 친절하시고요. 이순자의 말을 들으며 성우는 속으로 씁쓸하게 웃었다. 과연 그럴까? 곧 알게 될 것이다. 점심시간이 되자 성우는 직원 식당에서 식사를 했다. 자신이 운영하는 호텔의 직원 식당이었지만 이렇게 앉아서 식사해보기는 처음이었다. 음식은 생각보다 괜찮았지만 분위기는 사뭇 달랐다. 새로 오신 분이 박상철 씨죠? 옆 테이블에서 몇 명의 직원들이 성우에게 관심을 보였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나이가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전에는 뭘 하셨어요? 여러 가지 일을 했어요. 식당 일도 하고, 경비 일도 하고. 성우는 미리 준비한 답변을 했다. 직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들에게 박상철은 그저 새로운 동료일 뿐이었다. 오후가 되자 성우는 본격적으로 청소 일을 시작했다. 화장실 청소, 복도 청소, 쓰레기 처리. 평생 해보지 않은 일들이었지만 그는 열심히 했다. 다른 직원들이 의심하지 않도록
박상철 씨 일 정말 꼼꼼하게 하시네요. 이순자가 감탄했다. 성우는 완벽주의자였다. 무슨 일이든 제대로 하는 성격이었다. 하루 종일 일하면서 성우는 많은 것을 배웠다. 직원들의 생활, 호텔의 뒷모습,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몰랐던 많은 진실들을. 퇴근 시간이 되자 성우는 지친 몸을 이끌고 직원용 출구로 향했다. 그때 복도 끝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정말 짜증나. 이런 식으로 일하면 언제 끝나겠어? 지연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평소와는 전혀 다른 톤이었다. 차갑고 날카로웠다. 성우는 조심스럽게 모서리 뒤에 숨어서 상황을 지켜봤다. 지연이 한 직원에게 화를 내고 있었다. 미안해요. 다시 하겠습니다. 젊은 여직원이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다. 다시 하겠다고? 처음부터 제대로 했으면 될 일을 왜 2번씩 해야 해? 지연의 목소리는 더욱 날카로워졌다. 평소 민준 앞에서 보이던 천사 같은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과연 성우는 어떤 충격적인 진실을 발견하게 될까요? 그 순간 성우의 눈과 지연의 눈이 마주쳤다. 하지만 지연은 성우를 그저 평범한 청소부로만 여길 뿐이었다. 그녀의 시선은 곧 다른 곳으로 향했다. 이제 시작이군. 성우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지연의 가면 뒤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기 위한 그의 위험한 여행이 막 시작된 것이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성우는 하루 종일의 경험을 되돌아봤다. 피곤했지만 보람도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연의 진짜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 내일은 또 어떤 모습을 보게 될까? 성우의 입가에 미묘한 미소가 떠올랐다. 게임은 이제 시작이었다. 박상철로 변장한 성우는 어제보다 훨씬 자연스럽게 호텔 직원 출입구를 지나갔다. 하루 만에 그는 이미 이 새로운 정체성에 적응하기 시작했다. 박상철 씨, 어제 첫날 치고는 정말 잘하셨어요. 이순자 팀장이 반갑게 인사했다. 성우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은 15층 VIP 라운지 청소를 맡아주세요. 중요한 손님들이 자주 오시는 곳이니까 특히 신경 써서 해주시고요. 15층 VIP 라운지. 성우가 가장 좋아하는 공간 중 하나였다. 하지만 이제 그는 그곳을 청소하는 사람이 되었다. 오전 10시경. 성우는 청소 도구를 들고 VIP 라운지로 향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익숙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민준과 지연이었다. 자기야, 오늘 점심에 뭐 먹을까? 민준의 다정한 목소리에 지연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응. 이탈리안 어때요? 저 파스타 정말 좋아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다. 성우는 조용히 청소를 시작하며 두 사람의 대화를 들었다. 지연이는 정말 뭐든 맛있게 먹어서 보기 좋아. 우리 결혼하면 매일 맛있는 걸 해줄 거야. 민준 씨가 해줄 거예요? 요리할 줄 알아요? 아니야. 우리 집에 요리사가 있잖아. 하지만 가끔은 내가 직접 해줄게. 지연은 민준의 말에 기뻐하며 그의 팔을 꼈다. 누가 봐도 완벽한 커플이었다. 직원분, 수고하세요. 지연이 성우에게 정중하게 인사했다. 성우는 고개를 숙여 답했다. 네, 감사합니다. 지연은 평소와 다름없이 우아하고 친절했다. 그녀는 성우가 청소하는 테이블을 피해서 앉았고 혹시 방해가 될까봐 민준에게 다른 자리로 이동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괜찮아요. 저희가 이동할게요. 지연의 배려 깊은 모습에 민준은 더욱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성우는 속으로 씁쓸하게 웃었다. 어제 본 그녀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다. 두 사람이 떠난 후 성우는 청소를 계속했다. 그런데 30분 후 지연이 혼자 다시 라운지로 올라왔다. 민준은 보이지 않았다. 실례합니다. 지연이 라운지 직원에게 말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 톤이 조금 달랐다. 네, 말씀하세요.
제가 주문한 커피가 너무 미지근해요. 다시 가져다 주실 수 있나요? 죄송합니다. 바로 새로 준비해 드릴게요. 직원이 사과하며 커피잔을 가져갔다. 하지만 성우가 보기에는 그 커피가 적당한 온도였다. 방금 전까지 기민하고 있었으니까. 몇 분 후 직원이 새 커피를 가져왔다. 지연은 한 모금 마셔보고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도 뜨겁지 않네요. 제대로 된 커피를 마시고 싶은데 이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다. 평소 민준 앞에서 보이던 천사 같은 미소는 온데간데 없었다. 죄송합니다. 다시 준비하겠습니다. 젊은 여직원이 당황하며 사과했다. 성우는 그 직원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는 것을 보았다. 부당한 요구에 화가 나면서도 참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빨리 해주세요. 시간이 없어요. 지연이 차가운 목소리로 재촉했다. 그리고는 스마트폰을 꺼내서 무언가를 하기 시작했다. 완전히 직원을 무시하는 태도였다. 성우는 청소를 하는 척하면서 지연을 계속 관찰했다. 그녀는 전화를 받았는데 목소리가 또다시 바뀌었다. 안녕하세요, 부장님. 네, 지연이에요. 직장 상사와의 통화인 듯했다. 지연의 목소리는 다시 정중하고 예의 바른 톤으로 돌아왔다. 네, 그거는 제가 검토해서 내일까지 보고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통화를 끝낸 지연은 다시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때 커피를 가져온 직원이 나타났다. 고객님, 새로 준비한 커피입니다. 이번엔 제대로 된 거죠? 지연이 차갑게 물었다.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불안한 표정이었다. 지연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는 컵을 탁 내려놓았다. 이것도 별로네요. 여기 직원들은 제대로 된 커피 한 잔도 못 만드나요? 죄송합니다. 어떤 부분이 불만족스러우신지 말씀해 주시면. 됐어요. 그냥 물이나 주세요. 지연은 손을 저으며 더 이상 상대하기 싫다는 듯이 말했다. 직원은 깊게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다. 성우는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충격을 받았다. 이것이 민준이 그렇게 사랑하는 완벽한 여성의 진짜 모습인가? 오후 2시경. 성우는 12층 복도를 청소하고 있었다.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지연과 또 다른 여성이 내려왔다. 같은 회사 동료로 보였다. 지연아, 너 정말 민준 씨랑 결혼하는 거야? 응. 다음 달에 약혼 발표할 예정이야. 와, 정말 부러워. 호텔 재벌가 아들이잖아. 완전 대박이네. 그러게, 나도 꿈만 같아. 지연의 목소리에는 만족감이 가득했다. 하지만 그 만족감이 사랑에서 오는 것인지 의심스러웠다. 민준 씨 정말 잘생겼던데, 성격도 좋고. 응, 착해. 너무 착해서 가끔은 답답할 정도야. 답답하다고. 왜? 너무 순진해. 세상 물정을 모르는 것 같아. 뭐, 그래서 좋은 면도 있지만. 성우는 지연의 말에 소름이 돋았다. 순진한 민준을 이용하고 있다는 뜻으로 들렸다. 그래도 사랑하는 거 맞지? 사랑, 사랑도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이런 기회가 또 언제 와? 나 같은 평범한 집안 출신이 재벌가와 결혼할 수 있는 기회 말이야. 지연의 솔직한 고백에 성우는 주먹을 꽉 쥐었다. 역시 그의 직감이 맞았다. 너 정말 현실적이다. 하지만 결혼은 사랑이 있어야 오래가는 거 아니야? 사랑은 나중에 생기는 거야. 일단 결혼부터 하고 천천히 정을 쌓아가면 돼. 그리고 무엇보다 지연은 목소리를 낮췄다. 민준 씨가 나를 정말 좋아하니까 조절하기 쉬워. 성우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참았다.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다. 저녁 6시. 퇴근 시간이 가까워질 무렵 성우는 1층 로비를 청소하고 있었다. 그때 민준과 지연이 함께 나타났다. 민준은 지연의 가방을 들어주며 다정하게 에스코트했다. 지연아, 오늘 고생 많았어. 저녁은 뭐 먹고 싶어? 응. 피곤하니까 간단하게 먹을까요?
집 근처 일식집은 어때요? 좋아. 거기 정말 맛있잖아. 두 사람이 로비를 걸어나가는 모습을 보며 성우는 복잡한 심정이 들었다. 저렇게 행복해하는 아들을 보고 있자니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진실을 알려줘야 했다. 그때 로비에서 한 직원이 넘어져서 서류들이 바닥에 흩어졌다. 민주는 즉시 달려가서 직원을 일으켜 세우고 서류를 주워줬다. 괜찮으세요? 다치신 곳은 없고요. 죄송합니다. 도련님. 괜찮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급할 것 없어요. 민준의 따뜻한 마음씨를 보며 성우는 가슴이 뭉클했다. 정말 착한 아들이었다. 이런 아들이 이용당하고 있다니. 반면 지연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성우가 그녀를 바라보니 지연은 약간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시계를 보고 있었다. 그리고 민준에게 속삭였다. 자기야, 우리 늦겠어요. 배려심 많은 민준이 시간에 쫓겨 서둘러 직원을 도와주는 모습을 보며 지연은 불편해했다. 그녀에게는 낯선 직원보다 자신의 일정이 더 중요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간 성우는 하루 종일 본 것들을 정리해봤다. 지연의 두 얼굴을 확실히 목격했다. 민준과 함께 있을 때의 천사 같은 모습과 혼자 있거나 다른 사람들과 있을 때의 차가운 모습.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동료와의 대화였다. 사랑이 아닌 계산으로 민준에게 접근했다는 사실. 그리고 민준의 순진함을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성우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이 모든 것을 민준에게 말해야 할까? 하지만 아직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민준이 믿어줄까? 조금 더 지켜봐야겠어. 성우는 결심했다. 더 확실한 증거를 잡을 때까지 각상철로서의 생활을 계속하기로. 아들의 인생이 걸린 문제였으니까. 하지만 그날 밤 성우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지연의 차가운 눈빛과 계산적인 말투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채 행복해하는 아들의 모습도. 민준아, 미안하다. 아버지가 너를 지켜줄게. 성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다짐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아들을 속이려는 지연의 계획을 막아내겠다고. 다음 날은 더욱 결정적인 순간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박상철로서의 생활에 완전히 적응한 성우는 매일 지연의 진짜 모습을 목격했다. 직원들을 대하는 차가운 태도, 민준 없을 때의 거만한 행동, 그리고 무엇보다 동료들과 나눈 계산적인 대화들. 성우는 모든 것을 기록했다. 작은 녹음기와 몰래카메라까지 동원해서 지연의 이중적인 모습들을 증거로 남겼다. 하지만 아직 결정적인 순간은 오지 않았다. 그런데 금요일 오후 드디어 그 순간이 찾아왔다. 성우는 14층 회의실을 청소하고 있었다. 그때 복도에서 지연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그녀가 누군가와 심각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오빠, 나 정말 힘들어. 성우는 깜짝 놀랐다. 지연에게 오빠가 있었나? 민주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다. 뭐가 힘들어? 계획대로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남자의 목소리였다. 30대 중반쯤으로 들렸다. 그 순진한 도련님 때문에 미치겠어. 매일 연기하느라 지쳐 죽겠다고. 성우의 혈관이 끓어올랐다. 연기라니. 역시 모든 것이 가짜였다. 조금만 더 참아. 결혼만 하면 끝이야. 그 집 재산이 얼마인지 알잖아. 알긴 알지만 정말 매일 밝게 웃어주고 착한 척하고 순종적인 척하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 지연의 목소리에는 진짜 피로감이 담겨 있었다. 성우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래도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약혼식까지 한 달이면 되지? 응. 그런데 오빠, 혹시 우리 계획 들킬까봐 걱정돼. 무슨 소리야? 지금까지 완벽하게 해왔잖아. 그 회장도 완전히 속았고, 민준이 그 순진이는 말할 것도 없고,
성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꾹 참고 계속 들었다. 그런데 말이야. 혹시 결혼 후에 문제 생기면 어떡해? 무슨 문제? 만약에 들키면? 아니면 더 이상 연기 못하겠다면? 남자가 차가운 웃음을 지었다. 그럼 이혼하면 되지 뭐. 어차피 위자료도 많이 받을 수 있고. 우리 목적은 처음부터 돈이었잖아. 그래. 맞아. 사랑 따위는 필요 없어. 돈만 있으면 돼. 지연의 말에 성우는 온몸이 떨렸다. 아들을 이렇게까지 우롱하다니. 그런데 지연아, 너 연기 정말 잘한다. 나도 가끔은 진짜 착한 여자인 줄 알겠더라. 당연하지. 어릴 때부터 연극 동아리 했던 게 도움이 되네. 그 순진한 도련님은 내 연기에 완전히 넘어갔어. 하하. 그래도 조심해. 그 늙은 회장은 꽤 똑똑해 보이던데. 괜찮아. 나는 그 회장 앞에서도 완벽했거든. 첫 만남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실수한 적 없어. 하지만 지연은 몰랐다. 그 늙은 회장이 바로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그녀의 모든 말을 듣고 있다는 것을. 그럼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네. 약혼식 끝나면 진짜 안전해질 거야. 응. 조금만 더 참자. 그 답답한 도련님 상대하는 것도 얼마 안 남았어. 두 사람의 발소리가 멀어졌다. 성우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분노와 실망, 그리고 아들에 대한 걱정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다. 그날 저녁, 성우는 변장을 벗고 본래 모습으로 돌아왔다. 거울 속에서 다시 만난 자신의 얼굴은 지쳐 보였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결연했다. 다음 날 토요일, 성우는 민준을 불렀다. 민준아, 아버지가 할 말이 있다. 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민준의 얼굴은 여전히 행복으로 빛나고 있었다. 성우는 가슴이 아팠지만 말해야 했다. 지연 씨에 대한 이야기야. 지연이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혹시 마음에 안 드시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민준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성우는 더욱 마음이 무거워졌다. 민준아, 아버지가 지난 일주일 동안 지연 씨를 좀 더 자세히 관찰해 봤어. 관찰이요? 성우는 모든 것을 말했다. 자신이 박상철로 변장해서 호텔에서 일한 것, 지연의 이중적인 모습들, 그리고 마지막에 들은 충격적인 대화까지. 민준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다. 아버지, 그럴 리가. 지연이가 그런 사람일 리 없어요. 민준아, 증거가 있어. 성우는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지연과 그녀의 오빠가 나눈 대화가 고스란히 들려왔다. 민주는 충격을 받은 듯 말을 잇지 못했다. 나를 연기로 속였다고? 돈 때문에 접근했다고? 미안하다, 민준아. 하지만 지금이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야. 민주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다. 아버지, 직접 확인해 보고 싶어요. 뭘? 지연이와 직접 얘기해 볼게요. 이 모든 게 오해일 수도 있잖아요. 성우는 고개를 저었다. 민준아, 증거가 명확해. 더 상처받을 필요 없어. 하지만 아버지, 저는 지연이를 사랑해요. 직접 들어보기 전까지는 믿을 수 없어요. 그날 저녁, 민주는 지연을 만났다. 성우도 함께 자리했다. 지연 씨, 저희가 할 말이 있어요. 지연은 평소와 같은 미소를 지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지연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 순진한 도련님 때문에 미치겠어. 지연의 얼굴이 순식간에 변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이건 뭐예요? 설명해 주세요. 지연 씨. 이게 무슨 의미인지. 지연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다시 연기를 시작했다. 민준 씨. 이건 오해예요. 제가 친구와 농담으로 한 말이에요. 진심이 아니라. 하지만 성우가 다른 증거들까지 제시하자 지연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다. 마침내 지연의 가면이
완전히 벗겨졌다. 맞아요. 다 사실이에요. 지연의 목소리는 차가워졌다. 평소의 따뜻한 톤은 온데간데 없었다.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어요. 당신이 순진해서 정말 쉬웠죠. 민주는 충격에 빠져 말을 잇지 못했다. 사랑한다고 했잖아요. 사랑?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전부 연기였어요. 당신 같은 재벌 2세는 이용할 만한 가치가 있으니까요. 지연의 잔혹한 말들에 민주는 깊은 상처를 받았다. 하지만 동시에 진실을 알게 된 것에 안도하기도 했다. 이제 그만 가세요. 성우가 차갑게 말했다. 지연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그녀는 가방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재미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끝이네요. 지연이 떠난 후 부자는 한참 동안 침묵했다. 아버지, 미안해요. 제가 너무 순진했네요. 아니야, 민준아.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너는 진심으로 사랑했으니까. 하지만 속았잖아요. 그래, 속았어. 하지만 이제 진짜를 찾을 수 있잖아. 진짜 너를 사랑하는 사람을. 성우는 아들을 위로하며 생각했다. 비록 아픈 경험이었지만 더 큰 불행을 막을 수 있었다. 몇 달 후, 민주는 진짜 사랑을 만났다. 호텔에서 일하는 순수하고 진실한 여성이었다. 성우는 아들의 진짜 행복을 보며 흐뭇해했다. 그리고 지연은 다른 재벌가를 노리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하지만 성우가 이미 그 정보를 해당 가문에 알려줬기 때문에 지연의 계획은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이었다. 진실은 결국 드러나는 법이야. 성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힘들고 위험한 여정이었지만 아들을 지킬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위험을 감수해야 할 때가 있다. 성우의 용기 있는 선택이 아들의 인생을 구했던 것처럼 좋아요와 댓글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이 보고 싶은 스토리가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